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배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한 결과 이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개정된다는 것, 이것은 곧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적용하고 앞으로 이 세부 법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뀐 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객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과 검찰은 이제는 협력관계로 바뀌었어요. 협력관계로 바뀌다 보니까 송치 전에 검사의 수사의 지휘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폐지되다 보니까 이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의 개시권, 수사의 종결권, 영장제도에 대해서 이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자, 맨 처음에 수사의 개시권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경찰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다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및 그와 관련성이 있거나 직접 연관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 그 사건을 송치를 검찰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 범죄인가? 부패범죄라든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 참사와 같이 세월호 같이 대형 참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다 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의 종결권으로 가면 경찰은 1차적 종결권,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수사를 한 다음에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송치하거나 범죄 혐의가 없을 때는 불송치하겠죠. 그랬을 때 1차의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일단 송치를 경찰이 하게 되면 송치사건의 수사라든가 송치 후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송치할 때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제도에 보면은 영장의 신청은 경찰이 하고 검찰이 청구하게 되어 있죠. 만약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조문별로 하나씩 여러분과 저와 살펴보면 이 앞부분을 전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195조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해가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이제 개정을 했죠. 1항을 보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협력관계로 바뀌었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을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 검사의 수사, 197조 사법경찰 관리 그랬죠. 이 부분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실 때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97조의 1항도 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그래서
196조와 197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거의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항의 경우에는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 관리로서 수사를 보조를 해야 된다. 수사 보조하는 것,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이 아니죠. 제 197조 2 보안수사 요구, 이 부분은 조금 봐두십시오. 1항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떨 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1호를 보면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일단 송치된 사건입니다. 송치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2호에 나와 있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구나. 2호를 보면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1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이 이 법조문을 보시다 보면 사법경찰관이 해야 할 경우에는 거의가 필요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는 것, 검사가 지시를 하거나 모든 것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건 다음 또 법조문을 하면서부터 여러분과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을 보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그랬습니다. 검사는이 아니겠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여기서 검사가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할 수 있고, 누구에게 할 수 있냐?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개정된 조문 중에 가장 중요한 조문이 있다라면 저는 제 197조 3 시종요구 등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은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조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종요구 등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세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것이 사건 기록의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것, 두 번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세 번째는 송치를 요구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조문 관계를 잘 습득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 197조 3 시정요구 등. 자, 시정요구를 누가 하느냐? 이때는 주체가 검사는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의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인권침해 의심이 있을 때는 사건의 무엇을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것은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죠. 그러면 2항을 한번 보시렵니까?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의 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누가 해야 될까? 사법경찰관이 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필요적으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정 요구에 대해서 사항 사법경찰관은 사망에 시정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5항 제4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사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송치할 것을 요구하면 6항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자, 검사가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필요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을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단계적인 것. 자, 인권의 침해가 있다라고 있을 때에는 먼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기록의 등본으로 송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송부하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는 검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제대로 이행 안 할 때는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 단계적인 세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8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의자 신문 조서 전에 한 가지까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적 규정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제 197조 4 수사의 경합. 수사가 경합한다 그러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할 수가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될 때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로 경합될 때는 누가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검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항을 보면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다만 항상 중요한 것이 단서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누가?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줬으면 이건 말씀이 없는데,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죠. 제 221조 5항을 보면 1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관한 심의를 하여 각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3항 심의위원장은 한 명을 포함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위촉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합니다. 4항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5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송치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조문도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제 245조 5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그랬죠. 1호를 보면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항을 보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러니까 불기소할 때의 문제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과 함께 관계의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옛날엔 60일이었다가 수정안에서 90일로 해가지고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제 245조 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 245조 5 제2호 경우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송치를 하지 않았을 때 왜 송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통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해서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 제245조 7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랑 제245조 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검사에게 이의 신청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의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 재수사 요청 등이라고 제245조 8에 규정되어 있죠. 1항은 검사는 제245조 5 제2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2항 사법경찰 1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재수사하여야 한다. 필요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 직원이라든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그 볼 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5조 10의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이때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보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이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를 인정할 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지금 현재는 성립의 인정이 인정될 때 증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조문을 어떻게 바꿨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동의 내용을 인정한 데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나 이 조문은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칙에서 보기로 하고, 자 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구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법을 보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특히 우리가 성립의 인정이나 내용의 인정,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와 관계돼서는 다만 그랬죠. 제312조 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이 정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왜 이것은 4년 내에 할 것인가? 요 법이 개정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법원의 업무가 아주 과중되고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 일단 시행이 되어 봐야 어떨지 알겠죠. 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정비된 규정이 있어요. 먼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옛날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수 있었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뭘 더 했냐고 하면 타인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이건 뭐 공포 후 어쩌면 바로 즉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